오펙 플러스 생산량 증가 합의.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생긴 원유 공급 격차를 메우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7월과 8월에 하루 64만 8천 배럴의 생산 할당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할 거라는 소식의 약세로 시작했고,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긍정적 소식이라고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이후 인권 유린을 비난하며 사우디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려는 바이든의 열망 속에서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비용 때문에 유권자들이 점점 더 등을 돌리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제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WTI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발표 직후 그 전날 가격인 배럴당 117불로 반등했으며 다음 날에는 전고점인 120불을 회복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시장은 오펙 플러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유가를 잡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오펙 플러스 대부분의 회원국은 그 전에 할당량도 채우지 못할 만큼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와 UAE 정도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협정은 특정 국가들이 채우지 못한 각자의 할당량을 다른 국가가 대신 채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우디 등의 공백을 메우는 걸 허용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는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펙 플러스는 이미 다음 달에 하루 40만 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할당량 증가 움직임은 유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증가량은 24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8개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보이콧하려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이 그 전에 할당량도 채우지 못했던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증가한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유는 같은 날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상을 통한 수입과 8개월 동안 정제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의 90%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은 드라이빙 시즌 동안 치솟는 자국의 소비 증가와 휘발유 가격 인상 불만을 잡기 위해 여름 동안 수출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생산량이 는다고 수출량이 그만큼 늘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최대 수출 지역인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제한을 완화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가격을 오늘 예상보다 크게 인상했습니다. 미국 생산량 증가. 금요일 베이커 휴즈에서 조사하는 미국의 전체 굴착기 수는 저번 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중 원유 굴착기 수는 574개로 5월 중순에 피크를 찍고 저번 주에 2개 줄어든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와 달리 할당량이 없음에도 셰일 업체들은 송유관의 제약, 유전 서비스 비용 상승, 그리고 굴착기와 숙련된 인부 부족으로 생산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셰일 유전인 퍼미안을 비롯해서 시추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비 유정 DUC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추된 유정은 6개월 이전에 완료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송유관 인프라 혹은 수송 용량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더 나은 유가를 기다리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 생각보다 유정의 시추 결과가 별로인 경우 효율성 문제로 완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4년 말 오펙의 유가 치킨 게임 이후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DUC의 양도 같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DUC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과거에 비용이 저렴할 때 미리 시추해둔 유정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새 유정을 시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증가가 부담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음에도 예전과 다르게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경영진이 그 공로로 보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수년간의 투자 손실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비용을 덜감하고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즉 주주환원의 대가로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하락장에서 에너지 주식이 반등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 S&P 500의 전체 지수가 17% 하락하는 동안 에너지 주식은 50% 상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만에 최고 유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보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 주요 9개의 셰일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총 9.4빌리언 달러를 주주환원에 사용했는데 이는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한 돈보다 약 54% 더 많은 양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원유 생산업체들 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이 급상
급상승하는 천연가스나 미드스트림 업체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셰일 기업들은 총 1.1 트릴리언 달러를 지출한 반면 거의 300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은 올해 포함 3년 동안의 이익으로 그 손실의 대부분을 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억제 정책을 비웃듯이 연일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 바이든은 주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3월 31일부터 6개월간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전략 비축유에서 방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1987년 이후 최저 레벨인 상황이고 과연 이번 방출 결정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에도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역사적으로 SPR 방출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켰고 이번 경우 역시 미국이 세계 원유 재고를 더욱 고갈시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 EIA의 미국 원유 재고 보고서에 따르면 SPR에서 상업용 재고로 540만 배럴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강세와 수입 약화 그리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번 주 원유 재고가 510만 배럴이나 감소했으며 휘발유나 디젤 역시 70만 배럴과 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유는 5년 평균보다 약 15% 낮은 수치이고 휘발유와 디젤의 재고량은 5년 평균보다 각각 8%와 21.7%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정유소들은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90% 이상으로 최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디젤의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중인데 허리케인 시즌에 허리케인이 대형 정유소와 해양 시추 시설이 몰려있는 걸프 지역을 강타한다면 재고량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9월에 기승을 부리는 허리케인은 올해 6개에서 10개 정도가 대서양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중국 경제 생산량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경제 수도인 샹하이가 2개월간의 도시 봉쇄에서 해제됐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할 경우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내부적인 비판이 나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미국의 LNG 수출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을 세웠고 EIA에 따르면 5월 26일과 6월 1일 사이에 무려 23척의 LNG 선박이 미국을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유럽은 5월에도 미국 LNG 선적의 1등 목적지로 총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올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될 예정인데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LNG 수출 증가로 인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으며 일부에서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NG선의 용선료 또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LNG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현재 용선 가능한 LNG 선박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FLNG 같은 LNG선 관련 주식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이번 여름 동안은 유가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거래되는 게 7월 물이고 보통 8월 정도 되면 드라이빙 시즌 분위기는 한풀 꺾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가에 베팅한 게 아니라 원유 생산자 주식에 투자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 전에 주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소형 회사들의 주가는 유가 65불에서 70불대 수준이고 심지어 생산량의 거의 반이 유가 60불대 중반에 해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악의 해칭에서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고 앞으로 실적 발표와 재무표 그리고 주주환원 규모는 점점 개선될 것이 자명하다 보니 본인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짜야 하겠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다시 단기 바닥에서 본인이 탑승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업계 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어 가고 경기 둔화는 오더라도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경기 침체는 실제 오지 않는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석유 섹터와 다른 섹터는 라이벌 관계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현재 석유 주식은 유가 하락보다 증시 하락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150불에 근접하는 높은 유가는 수요 침체나 생산량 증가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가 상승보다는 100불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미래를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까인 느낌이라 차후에 크게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내년에도 짧은 텀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먹거나 혹은 탈출한다면 당분간 시장을 주시하면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 자체는 전혀 무서울 게 없지만 짧은 텀으로 많이 올리는 건 매우 무섭습니다. 실버보울
리소스. 미국의 유명 천연가스 생산자로는 최대 생산자인 EQT를 포함한 에팔레치아의 삼총사로 불리는 EQT, AR, RRC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K, CTR, CNX 등도 여기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헤인즈빌의 CRK, 오클라호마의 GPOR, 미드콘의 SD, 그리고 이글포드에는 오늘 소개할 SBOW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LNG 터미널이 걸프만 쪽에 모여 있다 보니 이글포드가 위치적인 이점이 있고 그로 인해 가격 측면으로도 원유나 천연가스 모두 좋은 편입니다. SBOW는 최근 누구보다도 인수를 통한 확장을 지향하는 편인데 5월 중순에 샌드포인트 리소스 인수가 마무리된 데 이어 7월에는 썬댄스 에너지 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천연가스 회사치고 리퀴즈 함량이 23%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인수가 전부 마무리되고 나면 생산량의 원유 함량이 13%에서 23%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CRK처럼 드라이가스가 90% 이상 차지하는 회사보다는 분산적인 측면에서 리퀴즈 함량이 좋은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에 인수한 두 곳의 유전지대가 기존 SBOW의 자산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괜찮은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의 인수가 없다면 올해 말 부채 레버리지는 한 배 밑으로 낮아질 예정이라 주주환원도 시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품 가격이 유지된다면 내년 말이면 순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합병이 전부 완료되고 나면 5월 4일 실적 발표 당시 주가 기준으로 올해 FCF 수익률이나 상대적인 저평가 가치인 EV, EBITDA 측면에서 피어그룹인 CRK, CPE, GPOR, MGY, ROCC, SM 등에 비해 수치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번 두 건의 인수가 해칭 상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칭 가이던스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기존 가이던스 기준으로 올 하반기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75%가 3.56불 정도에 해칭되어 있고 원유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67불 정도에 해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2023년에는 그나마 기준 가격이 4.4불로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해칭된 양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년 생산량 증가 비율을 20에서 30% 정도로 예상하는데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해칭에 영향을 받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예측이 어렵고 4불 중반의 해칭 가격이 몹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가 지난 3주 동안 급상승했기 때문에 SBOW를 들고 있다면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신규 진입하기에는 단기 주가 변동 리스크 대비 업사이드가 조금 애매한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